네, 안녕하세요. 이포디에스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예지 기자입니다. 커넥티드카는 OTA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자동차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차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최신 자동차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자동차는 차와 관련된 기능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구형차를 커넥티드카로 만들어 볼 순 없을까요? 네, 오늘 웨비나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뤄볼 예정입니다. 제 옆에는 IT 통신 모듈을 제공하는 코드주의 장병남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LTE 통신, 애저 클라우드 등을 통해 어떻게 커넥티드 카를 제작하셨는지 오늘 데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발표에 앞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코드주 장병남 대표입니다. 네, 코드주는 올해 이제 10년 차 된 회사고요. 처음부터 이제 IoT, AIoT 관련된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 IoT 관련된 커넥티비티, 그리고 제품, 그리고 컨설팅,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웨비나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우선 가장 먼저 저희 발표에서 커넥티드 카 컨셉을 다뤄주실 텐데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약간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커넥티드 카 얘기하면은 이제 뭐 커넥티드 카, 뭐 블루링크,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회사의 어떤 서비스 제품군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제 관련돼 있는 뭐 논문이라든지 문헌들도 좀 조사해보고 했는데, 커넥티드 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 구현하실 게 차를 뜯거나 뭐 해킹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만든다는 그래서 구형차나 신차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뭐 보면 이제 요즘에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자동차를 이제 뜯어가지고 어떻게 뭐 개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OBD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신호들을 해킹을 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제어 신호를 넣거나 하는 뭐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어, 상시 연결할 수 있는 통신 디바이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차 안에 있는 것들을 뭐 저희가 뭐 제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 안에 공간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저희가 외부로 송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디바이스 컨셉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컨셉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혹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구상을 네, 하게 되셨는지 살짝 설명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어, 얘기하자면 조금 긴데, 짧게 얘기하자면 네.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 운행을 굉장히 많이 좀 안 했어요. 많이 안 했고, 평소에도 일주일에 주말에만 자동차를 이용해서 한두 번 정도 이용하는 그런 편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배터리 관리가 엉망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가려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각종 이제 비상 경고등이 다 뜨고 브레이크도 이상하고 엑셀도 이상하고 막 그래서 차가 왜 이렇게 눈이 와서 그런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차가 나중에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차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리면서 하는데 그때 딱 멈췄어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차가 뭔가 내가 안에 있는 정보들, 특정한 정보들 제가 모르게 되면 평소에 관리가 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하구나. 이제 네. 그런 위기의식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차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 여기에 통신을 접목을 해서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뭐, 저뿐만 아니고, 다양한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고, 또 뭐 어떤 만들려고 하시는 서비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유사한 서비스인 현대차의 블루링크를 언급하셨었는데 네. 그런 서비스처럼 원격 제어나 뭐 도난 경보 이런 것도 다 가능한지 어느 것이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블루링크를 대체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자동차 벤더에서 나오는 이제 커넥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차량의 제어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시동을 건다든지 아니면 뭐 창문을 내린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개념. 그리고 사실은
제공하는 기능 외에 확장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내 차에는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덧붙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뭐 특수한 차량에 관련해서 이러한 뭐 센서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사실 그런 니즈를 반영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제조사가 그 부분을 사실 마감한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좀 접목을 시키는 것들을 좀 포커싱을 했고요. 네. 그래서 데모를 통해서 뭐 뒷부분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은 요즘에는 5G라는 초고속 통신이 대세인데 LTE 캐데먼으로 구현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네네.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5G는 굉장히 장점이 명확하죠. 5G 같은 경우에는 초저 지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명령을 주고 그 명령에 대한 응답이 오는 게 뭐 10ms 언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응답에 대한 반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뭐 유럽의 어느 나라에 있는 로봇을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데모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데는 사실 5G를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저희가 상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자동차 상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네. 차가 이제 다닐 때는 상관이 없어요. 다닐 때는 저희가 제네레이터, 뭐 알터네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차에서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는 차 안에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5G를 계속 켜놓고 뭔가 명령을 대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로서 뭐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LTE 캐데먼에서 이 원하는 정도의 이런 이제 레이턴시가 나오냐, 응답성이 나오냐,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해본 부분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전력 소모가 작죠. 그 부분이 좀 강점일 것 같고, 그리고 LTE망 자체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LTE 캣 M1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상시 연결되는 네트워크 그리고 뭐 저전력 이런 네네. 특징들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웨비나는 대표님께서 데모까지 직접 해주실 예정이라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발표에 앞서 안내를 드리자면 시청자분들께서는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을 채팅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장병남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장명란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LTE 캐데몬 통신에 대한 얘기 간략하게 좀 진행드리고요. 어떤 부품들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했던 통신칩, 통신 유심,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카의 동작 방식과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셋업, 그리고 클라우드 설정에 관련된 내용들, 그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구현한 데모 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추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테스트 결과, 그러니까 결과 리포트를 뽑아놓은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커넥티드 카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한 어떤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기존에 배포되었던 자료에 사실 매뉴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이해가 잘 되시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좀 빠르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천천히 다시 보시면서 진행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LTE 캐데몬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LPWA 중에서 이제 LTE 이동 통신망 기반으로 사용하는 저전력 광역 통신으로요. 통신 인프라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통신 인프라라고 하는 건 이제 주변에 이제 무선 공유기라든지 아니면 뭐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고, 초소형 기기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저전력 기기에 적합하고 보안이 강화된 무선 통신, 그리고 저렴한 통신 비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통신 방식 중에서 LTE 캐데몬은 최대 속도가 다운로드 속도 기반에서 300kbps,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음성, 사진 뭐 이렇게 전송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제품 및 부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코드주에서 만든 LTE 캣 M1 내장형 모뎀을 사용을 했고요. 특징을 들자고 하면은 이 통신 모듈이 무라타에서 만든 여기 달려있는 모듈인데요. 예, 무라타에서 만든 타이번 SC라고 하는 LTE 캣 M1 모듈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통신 모뎀을 이용해서 200개 이상의 회사가 자체적인 제품을 디자인을 해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회사들은 양산도 진행을 해서 그 회사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뭐 URL과 이 디바이스 마트 URL과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오픈소스는 이 GitHub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한 무라타 캣 M1 모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타이번 SC라고 하는 모듈이고요. LTE 캣 M1의 뭐 다양한 밴드를 지원을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SKT, KT U 플러스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버네이션 커런트 3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나와 있는데 PSM 모드로 들어갔을 때 3 마이크로 암페어로 굉장히 낮은 저전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11.4, 11.1 곱하기 1.5mm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크기가 뭐 굉장히 좀 작습니다. 11.4니까 네, 굉장히 작고 네, 그래서 굉장히 작고 저전력인 그런 캣 M1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캣 M1 모듈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 관련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손코리아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아손코리아는 이제 무라타 전자 코리아의 탑티어 디스트리뷰터고요. 실제 이제 캣 M1 모듈 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뭐 롬이라든지 오므론, 뭐 리치텍, 소시오 넥스트, 그리고 키네틱, 유니버셜 로봇, 뭐 짐머, 매크마인드 같은 20개 이상의 글로벌 밴더의 이런 디스트리뷰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대리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코드주 LTE 캣 M1 내장형 모뎀에 들어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부품이 아손코리아에도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코드주가 어떤 역할이냐 말씀드리자면은, 아손코리아에 관련돼서 LTE 캣 M1이라든지 이런 커넥티비티 관련해서는 코드주에서 직접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폰 글로벌 IoT 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보다폰 글로벌 IoT 심 같은 경우에 전 세계 180개국 이상에서 로밍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IoT 심이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KT 그리고 SKT망으로 로밍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하면은 타임 투 마켓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통신사에서 직접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3GPP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표준 인증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통신사의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 말에 어나운스가 된 건데 KT LTEM망 서비스를 이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망으로 연결해서 PSM 모듈을 포함한 LTEM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관련해서 글로벌 심을 사용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다양한 밴더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다폰과 저희가 대리점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IoT 전문 업체인 코드주에서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전화를 받아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네이버 스토어에 이렇게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참고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카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커넥티드 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에 저희 이번에 구성할 데모의 세트들을 이용해서 이 세트들이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접속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라든지 스마트폰도 애저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애저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IoT 센트럴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바이스를 연결이 되고 핸드폰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자동차에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도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고 내 스마트폰도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통신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차 옆에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내가 차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보거나
아니면 제어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대시보드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 셋업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기 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됐는지 조금 그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요.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이 잠겨 있죠. 여기서 네, 키 언락을 통해서 자동차의 문을 열고요. 네, 그 다음에 키 락을 통해서 문을 잠굽니다. 예. 네, 기존에 뭐 많이 보셨던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차 옆에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는 제가 회사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차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가능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차의 문을 열어주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이것도 같은 영상인데 예, 보시면은 얘도 예, 조금 더 떨어져서 제가 찍은 영상입니다. 네, 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두 개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찍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세트를 현대 그랜저 IG에다가 놓고 한번 동작을 시켜봤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가지고 롱패딩을 입고 찍었고요. 예, 지하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네, 키 락을 걸고요. 그 다음에 키 언락을 걸고 영상을 한번 더 찍은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동작이 됐는지 여기 내부에 약간 파란 색깔 예 저기 예 홀더가 있는데 이게 살짝 움직인 거 보셨을 텐데 네 실제 이제 스마트카가 아니고요 예 스마트 키가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키 언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데모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 이걸 실제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 네, 여기 세트를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보여드리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셋업인데요. 실제 이제 저희는 ESP32를 이용했고요. 여기에다가 저희 모뎀을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했는지 회로도를 좀 여기다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디버깅을 하기 위한 이제 LCD 하나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ADC, 그리고 서브 모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회로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소개드릴 데모 세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12V 배터리 그리고 12V를 5V로 변환시키는 변환 보드 그리고 12V의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볼티지 디텍션 센서라고 해서 기존에 나오는 전압을 5분지 1값으로 줄여주는 이런 좀 간단한 센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 모터는 이렇게 MG995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 여기다가 키를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구 설계를 해서 3D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은 여기 나와 있는 URL에 나와 있는 ESP32 핸즈온이라고 하는 저희가 오픈한 문서를 이용해서 핸즈온 그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이번 SC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와 또 다른 거는 PPP OS 클라이언트 CQ라고 해서 두 개 다 이제 코드주 GitHub에 올라가 있는데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Azure IoT 센트럴에 접속하는 그런 코드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ESP32 같은 경우에는 2.0.0 SDK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최신 좀 더 높은 버전도 요즘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ESP32에서 기존에 이제 PPP OS라고 해서 PPP 오버 시리얼이라고 해서 시리얼에 접속하는 PPP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설정이 최신 버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을 사용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PPP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Azure IoT 센트럴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치하셨던 PPP OS 클라이언트 시큐어 그 프로젝트에 있는 Azure IoT 센트럴 테스트라고 하는 예제를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Azure IoT 센트럴 클라우드에 대한 설정 얘기인데요. 여기서 바로 이제 여기다가 어떤 코드를 고쳐야 되고 이런 내용이 지금 바로 설명 안 드리는 거는 이 내용을 아셔야지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순서 이렇게 잡았고요. 그러면 Azure IoT 센트럴 같은 경우는 SaaS 서비스인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 사실 이제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 한 그런 부분인데 두 개 디바이스까지는 뭐 프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 프리 디바이스 800 인클루드 메시 800 인클루드 메시지라고 해서 800개 메시지까지 두 개의 디바이스는 무료라고 해서 네. 그래서 처음 테스트 하시는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차를 두 대 말고 한 세 대 굴리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한 두 대 정도에다가 좀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저 차는 한 대인데 다른 차에 하나 더 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네. 이런 뭐 가격 정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저에서 IoT 센트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가셔서 이제 프로젝트 설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팅하는 작업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게 여기서 이제 내 리소스 네임과 어플리케이션 UR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스마트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는 잡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시면 스마트키가 기존에 있으니까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고유의 이름으로 두 개 같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템플레이트는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시는 템플레이트를 뒤에서 만들 텐데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즌이 제가 이거 진행했을 때 아직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는 아직 그 코리아 리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재팬 이스트로 해서 리즌을 잡았고요. 그리고 프라이싱 플랜은 아까 보셨던 스탠다드 제로로 잡고 그 다음에 리뷰 플러스 크리에이트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인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작업인데 이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oT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URL이 생성이 되는데 아까 보시면 스마트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smartkey.azureIoTcentralcom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xxx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면 xx.azureIoTcentralcom이라고 하는 URL 만들어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접속을 하려고 하시면은 그 URL을 여러분의 뭐 PC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웹브라우저에서 그 URL 주소 넣으시면은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커스텀 템플릿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디바이스 템플릿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여기 보시면 그 디바이스 템플릿 항목을 찍으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템플릿 만들기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IoT 디바이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저는 템플릿 이름을 같은 URL 이름이랑 동일하게 스마트 키로 했고요. 이 이름도 원하시는 대로 지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원하는 템플릿 이름을 미리 만들어놔서 그 템플릿 기반으로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음하고 검토한 다음에 만들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 놓게 되면 이 모델을 계속 늘리시면서 확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모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능 추가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이렇게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이 항목들이 사실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저희가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커맨드로 하는 거는 두 개예요. 하나는 키 언락하는 것과 하나는 키 락. 그래서 얘들은 커맨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과 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로 올려주는 이제 모니터링하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는 키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면은 불리언 값으로 해서 얘는 true, false 두 개의 값을 갖게 하고 true일 경우에는 키락 그리고 false일 경우는 키 언락해서 이거는 이제 그 디바이스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커넥티드 카에 사용할 디바이스에서 이쪽 클라우드로 이 값을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값에다가 이제 뭐 true, false 주면은 true 주면 현재 얘가 키가 락이 걸려 있다 아니면은 false를 주면 언락이 걸려 있다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터리 값 같은 경우에는 텔레메트리로 하면서 일렉트릭 차지라고 하는 값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은 플롯이고요. 이렇게 지정을 다 해놓게 되시면은 실제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개의 값들을 사용을 해서
디바이스 템플릿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계속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기능들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데이터에 대한 타입을 정의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거는 뷰에서 정하는데요. 뷰라고 하는 거 클릭하신 다음에 제네레이트 디폴트 뷰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시면은 기본적인 그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 해주시고 제네레이트 디폴트 대시보드 뷰를 해주시면 대시보드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네가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봤어요. 하나는 LKV라고 해서 레스트 노운 밸류. 그래서 저희가 차가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에 대한 뭐 히스토리를 보는 것보다는 마지막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LKV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건 이제 라인 차트로 해서 배터리 값을 화면에 표시하게 했는데 LKV로 한 이 내용은 여기 레스트 노운 밸류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갖고 가야 되는 값은 키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여기서 만들었던 키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값을 가져갑니다. true하고 false로 가져가는 값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라인 차트로는 배터리 값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터리 값의 에버리지를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아까 만들어 놨던 게 여기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해서 추가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퍼블리시 해 주시게 되면은 템플릿 작업이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어놨던 스마트 키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 디바이스에다 얘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디바이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애드 디바이스 하시면은 디바이스 네임은 스마트 키고 디바이스 아이디도 스마트 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템플레이트 뭘로 할 거냐 하면은 내가 좀 전에 만들었던 스마트 키라고 하는 템플레이트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해서 하시게 되면 연결이 끝나고요. 뭐 그러면 이런 폼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마트 키라고 하는 폼이 생기고 오버뷰, 커맨드, 로우 데이터, 뭐 웹, 알리에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커맨드 보시면 이렇게 키 언락, 키 락 해가지고 이렇게 커맨드 버튼 생기고 그 밑에 이제 런이라고 하는 버튼이 생겨서 실제 이 커맨드를 애저 클라우드에서 사운드 디바이스로 보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디바이스 등록 정보를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 위에 보시면 커넥트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ID 스코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ID. 디바이스 ID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카 게이트웨이로 하나 만들어줬는데, 네. 이 ID 스코프하고 프라이머리 키, 뭐 세컨더리 키를 좀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거를 펌웨어 소스 코드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스마트 키로 진행하다가 여기서 카 게이트웨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플로우로 해서 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 게이트웨이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디바이스 아이디가 카 게이트웨이를 그대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아이디 스코프하고 프라이머리 키, 세컨더리 키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서 펌웨어 소스 코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코드에 보시면은 iot.config에서 아이디 스코프 넣어라, 디바이스 아이디 넣어라, 프라이머리 키 넣어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 아까 가지고 오셨던 거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펌웨어 코드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애저 IoT 센트럴 테스트라고 하는 그 펌웨어 코드 있잖아요. 이노 파일 그 펌웨어 코드를 수정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여기로 점프를 떴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셋업이 돼야지 그 다음에 펌웨어 코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버 모드 각도 제어하는 건데 이거는 키를 누르는 각도를 여러분들이 좀 만져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처음에 한 70도 정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업 했을 때는 70도에서 120도로 갔다가 뭐 다시 120도에서 40도로 가게 하고 다운 했을 때는 0에서 70도 갔다가 이렇게 여기서 대기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서버 모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제어해서 거기에 맞게 키를 눌려줄 수 있게 좀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파란 색깔 이 홀더 이 부분에 대한 기구 설계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쌍용자동차 거에 맞춰서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네, 이 모델링은 제가 안 해가지고 이 모델링 파일도 공개하면 좋긴 한데 이거는 다른 분이 도와주시면서 해주셔가지고는 제가 공개를 할 수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건 어떤 그런 하루
뭐 기구 설계하면서 메이킹하는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한번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 요거 키에 맞춰가지고 아마 하게 되면 네, 다른 밴더의 자동차도 키에 락 언락 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키 락 언락 그리고 키 스테이터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값에 대해서 이제 리포팅하고 이제 제어하는 것들을 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애저 IoT 센트럴에서 내가 또 다른 데이터들을 보내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애저 IoT 센트럴 관련되어 있는 코드에 보시면 set telemetry value라고 하는 이런 그 메소드가 있고요. 함수가 이렇게 오버로딩 데이터라고 해서 뒤에 매개 변수만 다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 여러분들이 보낼 뭐 키 스테이터스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스트링 네임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 밸류를 넣어주시는 건데요. 맞춰가지고 먼저 IoT 센트럴 쪽에다가 정의를 해놓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맞춰서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샌드 메시지라고 하는 함수 호출해서 이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리드 배터리 이 코드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리드 배터리에서 배터리 값을 볼티지 값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값을 배터리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배터리 볼티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메트리 밸류에서 키 스테이터스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뭐 이거는 네, 배터리 할 때는 사실 얘는 상관없겠죠. 네, 다 넣어놨는데 마지막에 이제 IoT.send 메시지라고 하는 콜 하게 되면 이 값을 위에다가 리포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다른 것들을 하실 때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타입으로 해서 인티저나 플롯이나 더블이나 불이나 뭐 스트링이라든지 아니면 제이슨 타입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올려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에서 애저 클라우드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저 클라우드에서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걸 어떻게 더 추가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지금 같으면 키 언락이랑 키 락 두 개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보신 것처럼 add command handl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 항목 추가하시고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 명령 내릴 때 그냥 뭐 락이나 언락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어떤 프로퍼티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여기 내부에서 하는데 뭐 얘나 50% 정도만 해줘. 뭐 그런 거면은 뒤에 뭐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페이로드라고 해서 뒷부분에 이제 어떤 추가 데이터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다 값을 넣어서 payload to in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변환시킨 다음에 이 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추가하실 거면은 이렇게 add command handle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dd command handle에 넣을 명령어는 아까 전 부분에 보셨던 Azure IoT Central 쪽에서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맞아야지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값을 넣으려고 하면은 예, 이 부분에다가 페이로드에다 더 넣어서 그 부분을 변환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뭐 빠르게 좀 진행했는데요. 이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고요, 사실은. 저희 그 보다폰 시스템에서 저도 사실은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스템에서 뽑아봤던 데이터인데요. 22시간 정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22시간에 19분 정도 진행해봤고요. 이때 1시간에 한 번씩 배터리 값을 클라우드 리포팅 시키고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주원이 살았니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해봤죠. 이제 이 스마트키 락 언락 이런 것들도 몇 번씩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했는데 여기 뭐 조금 했습니다. 조금 어리틸이라고 써있죠. 예, 이렇게 하고 4시간마다 배터리값 리포팅하고 예, 클라우드 연결해가지고 사용해봤더니 한 22시간 정도 사용해보니까 한 1.58MB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업로드한 데이터를 854.25KB, 그 다음에 다운로드한 데이터는 758.32KB. 그랬고 20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는 1.56MB. 그래서 24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한 1.6MB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좀 추정해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많은 데이터들 올린다라고 하면 이 값이 더 커질 거고요. 배터리 값을 1시간에 한 번씩 잴 필요가 있어? 그 한 3시간에 한 번씩 하면 이게 데이터 값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저희 쪽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면은 저희 시스템 쪽에서 데이터가 필요하시거나 하시면은 예,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사용량인데요. 이 부분은 예, 이것도 제가 되게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 실 배터리 사용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파워미터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서 잰 건 아니고 실제 이제 연납 축전지 이거 이용해서 했는데 사실 이제 배터리가 조금 많이 쓴 배터리긴 합니다. 2018년 12월 15일 날 출고한 배터리라서 만 4년 쓰고 네, 조금 지났는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좀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ESP32 동작 클럭은 80MHz로 맞췄고요. LCD는 꺼놓은 상태에서 서브 모터 레디, 그 다음에 배터리 볼티지 센싱 레디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4A짜리 배터리고요. 보니까 이 경향은 이래요. 경향은 한 12V 언더로 하니까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동작이 안 되고요. 이 경향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그래프를 한 거고, 이거는 애저 IoT 센트럴에 있는 대시보드에서 제가 캡처한 이미지고요. 그래서 뭐 10.87449 이렇게 볼티지가 갑자기 확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동작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22시간 정도 동작한 다음에 동작이 안 됐는데, 그래서 4A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시간당 한 180mAh 정도.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이제 MCU도 슬림 모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모뎀도 슬림 모드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데도 한 이 정도라서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게 대기 시간 소모 전력이 한 4W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적은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실측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직접 재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상당히 저전력이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속이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했던 배터리에 대한 정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가 됐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기 맞을 것 같고, 아마 더 좋은 배터리 사용하시면 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확장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좀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이제 먼저 냄새에 대한 얘기는요. 예전에 이런 그 렌트카 회사에서 이런 IT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그 후배가 차에서 냄새 많이 난다. 이 냄새 어떻게 디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때는 사실 별로 그런 좋은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제 화학 센서 가지고 특정 화학 물질이 나오는 거를 센싱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신소재의 좋은 센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좀 소개드리자면은 이런 나노튜브라고 하는 센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소재인데 되게 얇은 방막의 판넬 이용해서 하는 소재고요. 궁금하시면 여기 URL 있으니까 이 URL에서 가서 보시면 되고, 사실 냄새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좀 인사이트를 좀 느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실제 보면은 저희가 화재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인지하는 건 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가지고 인지했을 때는 남아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적외선 카메라로 디텍했을 때는 10분. 그 다음에 스모크 디텍터에서 연기 올라올 때는 3분. 스프링 쿨러가 돌 때는 이제 제로 미닛이죠. 이제 이미 늦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이 할 때는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 사고가 생기는 것들을 디텍할 수 있는 방법은 냄새이기 때문에 냄새를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좀 저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옛날 화학 센서들은 방법이 없나 해서 요즘은 또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메이커 분들이 메이커진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이런 걸 했는데 좀 재밌어서 이것도 올려놨는데, 이런 화학 센서들 4종류의 화학 센서를 넣어가지고 얘로 이제 특정한 냄새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커피 98% 나오잖아요. 사실 커피를 저희가 알아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시나리오는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저희 특수 차량이고 어떤 특정한 용액을 저희가 보관을 하고 이 용액이 흘러 넘치거나 하면 큰일 난다. 근데 그 용액에 특별한 냄새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화학 센서를 통해서 미리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얘를 디텍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이 프로젝트를 하신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다양한 냄새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특정한 냄새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해보니까 좀 의미 있을 만한 결과가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에큐리시 97.1% 나오고 로스 0.06%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데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그리고 사실 이제 메이커 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코 모양을 3D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실제 우리가 인공 코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래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차량 주위 탐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레이더 이용한 건데 24기가에서 60기가 레이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 이제 그 아성에서
가상에 취급하고 있는 소시오넥스트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기술 자료인데 제가 좀 참고를 해봤더니 어떤 엔트리 모션 디텍션이라고 해서 특정한 영역에 사람이 들어왔다. 이런 걸 디텍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리젠스 디텍션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 사람이 머물러 있다. 네. 그리고 디스턴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장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앵글 디텍션에서 어떤 각도를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레이더를 통해서 디텍션을 할 수 있으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우리 무슨 그런 금고라든지 우리가 이런 거 옮기는 차량인데 ATM 뭐 이런 거 옮기는 차량인데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일을 벌이기 전에 간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 디텍션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은 좀 솔루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리게 됐고요. 네 번째는 뭐 차량 안에 있는 특정한 소리 아니면 이제 진동 뭐 이런 것들을 엣지 AI 기술을 통해서 요즘은 뭐 인공지능 다들 좋아하시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특정한 신호로 들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이걸 이제 FFT 같은 트랜스포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스펙트로그램으로 이미지화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CNN 같은 걸 가지고 학습시킨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특정한 소음의 가능성이 뭐 몇 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텍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차 안에서 뭐 아이의 비명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뭐 진동 뭐 이런 그런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 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소리를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도 디텍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연계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더 많은 아이디어는 아마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신 관련돼서 이렇게 제품 만드는 입장에서 저희는 이 정도예요. 아이디어는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네. IoT는 항상 IoT, AIoT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디어는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그리고 이제 이 통신을 이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어서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방법들을 제안을 해드리고요. 좀 진행을 조금 빨리 한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매뉴얼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은 아마 금방금방 좀 진행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결해 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차는 키락 상태에 있고요. 배터리 값을 어제 좀 재다가 오늘 좀 새벽에 연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화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애저 IoT 센트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실제 이제 이거를 애저 스토리지 같은 서비스에다 연결하시게 되면 DB로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가공하실 수 있고 데이터 익스플로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용해서 분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약간 좀 논외로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새길로 안 빠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 배터리는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배터리 값 같은 경우는 1시간에 한 번씩 리포팅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로우 데이터로 해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별로 어떤 데이터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고요. 지금 여기 키 언락, 키 락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세트에 보시면 12V 배터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스마트 키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서브모터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디바이스는 애저 IoT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PC에서 하는데 스마트폰에서도 그 URL로 접속해서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키 언락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방금 움직이는 걸 봤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했는데 이거 반응이 한 1, 2초 정도 늦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아까 5G하고 캐데몬이랑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1, 2초 안에도 뭔가 동작이 돼야 된다. 그런 걸 허용이 안 되는 거에는 사실 캐데몬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이 열리는데 1초 정도 늦게 열려도 사실은 저희가 큰 그 어려움이 없고 뭐 데이터 리포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상태가 키 언락으로 바뀌었죠. 다음에 이게 이렇게 데모가 있는데 실제에서는 차가 이렇게 깜빡 이거 한다는 거죠.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장비가 실제로는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차 안에다가 근데 지금 제가 세트를 들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키 락을 하게 되면은 움직임이 조금 달라요. 아까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해서 키 락을 걸게 되고요.
네,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달려 있는 게 네. 뭐 패치 안테나 이런 거를 또 따로 달아야 되는 게 있나요? 아, 안테나요.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좀 여기 좀 저희가 내장 안테나 사용하는데 조금 외장 안테나를 조금 큰 거를 조금 달아놨습니다. 왜 달아놨냐면 예, 조금이라도 수신감도 좋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예 이렇게 세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서 예, 저희가 했고요. 예, 잘 보이네요. 네, 네. 이렇게 했고 지금 이거 보시면은 네,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얘를 작업하면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작업했거든요. 네. 엄청나게 와이어를 날려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아까 회로도 처음에 보신 것처럼 그런 회로도를 이번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그런 PCB를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사용하실 수 있게 이거는 제가 실험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예, 이렇게 다 작업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ESP32랑 가운데 이제 디버깅용 LCD 그리고 예, 캐데몬 내장형 모뎀 넣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보드를 구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스마트키 이렇게 3D 작업해서 만드셨다 하셨는데 혹시 이거를 어디서는 분해해서 할 수 PCB만 이렇게 연결하는 제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도 근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 사용하시다가 뭐 발레 파킹을 막히거나 하셔야 되는데 분해해 놓으면 발레 파킹 못 막히고 보조 키를 또 다시 만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그냥 빼서 그냥 드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 안에 있는 것들을 뭔가 분해하거나 부시거나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르고 이렇게 할 때는 5G가 필요하겠지만 네네. 아까 응답 속도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혹시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환경도 가능할까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환경. 그러니까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환경은요. 커넥티드 카에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공간에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나요? 자동차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지하 같은 데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내가 핸드폰 들고 옆에 있을 경우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커넥티드 카는 무조건 이런 셀룰러 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LTE 캐뎀을 쓸 거냐 아니면 5G를 쓸 거냐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뭐 확실히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응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5G하고 캐뎀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2초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작업이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뭐 0.001초 안에 반드시 돼야 됩니다. 뭐 로봇을 하거나 뭐 수술할 때도 사용하고 뭐 그런 것도 막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맞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확실하죠. 전력 소모가 작은 거. 그런 부분 확실한 장점일 것 같습니다. 가격도 싸요. 맞아요. 캐데몬이. 네, 아까 그 보여주신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죠? 예,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했던 것 같은데요. LTE 통신망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다양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되게 많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조금 몇 개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러니까 저가 궁금한 거 먼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애저를 사용하셨는데 혹시 뭐 아마존이나 다른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네, 뭐 지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클라우드도 사용하는데 문제 없겠는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왜 애저 IoT 센트럴을 이용했냐면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해서 바로 이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그 웹과 앱에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딱 적합한 서비스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WS에도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근데 동일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제 이런 POC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갖고 사실 이제 인원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최대한 빨리 어떤 아웃풋을 저희 코드즈의 모토는 그겁니다. POC를 최대한 빨리 해서 결과물을 최대한 빨리 보여주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합시다. 뭐 이런 모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Azure IoT 센트럴이 여기는 딱 맞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AWS라든지 구글 GCP라든지 불가능하지 않다. 네. 근데 딱 맞는 서비스는 없기 때문에 적합한 서비스 형태로 만드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 네, 그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비슷한 질문들이 조금 있어서 한번 드리면은 네. 그 애저 센트럴이 그러면은 이게 보안 위협으로부터 이 자동차는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대응으로서도 괜찮은 건지. 네네. 네. 예, 그 글로벌 클라우드 회사들, 뭐 AWS라든지 뭐 GCP라든지 뭐 Azure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보안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인증을 받고요. 그리고 IoT에서 실제 이런 Azure 클라우드 서비스로 접속하는 데 있어서도 그 방법을 그 방법대로 접속을 하게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형태대로 게이트를 니네들이 열고 들어와야 된다. 이제 그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구현하는 부분이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렵긴 한데 네. 그 이후에 너희들이 그렇게 보안을 만들어서 게이트를 열고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줄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런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사실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가 그런 부분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애저 IoT에서 그 개수가 많아지면 네. 레이턴시가 좀 발생할 수 있을지 그런 건 상관이 없는지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거 상관없죠. 아, 상관없을까요? 네. 네, 그 상관없습니다. 그 지금 지금 디바이스로 보여드렸지만, 네, 한 번에 뭐 몇십만 원, 네. 몇백만 원 서비스하는 클라우드죠. 그죠? 네, 지금 보시면은 어떤 온라인 티켓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지금 요즘엔 다 그런 회사들이 다 그 글로벌 클라우드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에서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뭐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드 밸런스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차량에 적용할 때 그 캐데먼 사용하셨는데 네. 캐데먼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 다른 방식이면은 아까 그 와이파이, 블루투스 뭐 이런 데서 확장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의 인프라에 그러니까 주변의 인프라에 영향을 받는 통신 방식은 사실 자동차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블루링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자동차들 경우에도 안에 내부에 모뎀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모뎀이겠죠. 네. 네. 그럼 통신 프로토콜을 MQTT로 사용하셨나요? 네네. MQTT 사용했습니다. MQTT라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질문을 받은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은 이게 상용화 출시 제품이 현재 있는지 아니면은 요런 커넥티드 카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현하고 싶으면 코드주에 연락을 하면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거 만드는데 사실 시간 좀 걸렸어요. 만드는데 사실 저희 오픈소스 두 개의 프로젝트 다 해가지고 저희가 실제 투입된 그런 기간이 최소 한 반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그냥 왜 푸냐. 네. 저희는 사실은 그런 엔드 유저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통신 모뎀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서비스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풀어가지고 다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라이센스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GPL이나 이런 라이센스가 아니고 상용화 가능한 이제 BSD 라이센스라든지 아파치 라이센스 같은 것들을 저희 이용해서 오픈소스로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 있고 일단은 먼저 만들어 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외주 주세요가 아니고요. 만들어 보시고 충분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도화된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떤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지금 이제 뭐 기본 이제 베이스는 현재는 아두이노 버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우리가 뭐 Azure RTOS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고도화해가지고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뭐 그런 것들의 뭐 템플릿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겠나 뭐 이럴 때는 저희 쪽에 의뢰하시면은 무료로는 못 도와드리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Azure IoT가 뭐 2대까지 프리라 했으니까 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일단은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어떤
자동차에서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이에요. 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캐데모 모듈에서 제공하는 AT 커맨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건데 중요한 건 제어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언제든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보안부터 시작해서 제어에 대한 것들, 실시간 운영체들을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쉬운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다 구현이 돼 있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고 평가해보시고 네, 그렇게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픈 소스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한 11시 반 가까이 됐는데요. 오늘 그럼 간단히 소감 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일단은 준비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좀 짧지가 않았지만 이렇게 좀 그런 아이디어를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사실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 관련돼 있는 R&D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디가 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 자동차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코드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도전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 웨비나를 좀 준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코드주로 연락을 주시면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맛점 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웨비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